네, 반갑습니다. 안병남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차이 코리아에서 그 FA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FA로 근무를 하고 있고, 주로 그 삼성 어카운트 내에서 특히 그 최근에는 삼성 모바일 쪽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담당하는 분야가 이제 파워 쪽, 그다음에 오늘 소개드리는 차저류, 그다음에 또 무선 충전까지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했던 뭐 큰 이제 태스크로는 주로 이제 갤럭시 S6 쪽에 무선 충전 쪽 제가 기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자료도 물론 이제 웨어러블 쪽이나 뭐 IoT 쪽이지만 실제로 이제 다 얽혀 있어요. 이게 이제 웨어러블 기기도 결국 무선 충전을 통해서 어떤 파워를 받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오버롤하게 어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저희 새로 나온 칩은 배터리 차징하는 IC가 아니라 배터리 통합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제품이 물론 이제 지금 웨어러블이나 어떤 그런 이제 IoT 이런 제품들이 이제 핫하고 많이 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반도체 업체 쪽에서는 사실 웨어러블 타겟으로 하는 그런 충전 IC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부분들도 아마 그런 웨어러블 쪽 타겟으로 좀 많이 저희가 하이라이트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제품 소개 설명에 앞서서 잠깐 저희 제품군을 이제 TI 제품군을 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뭐 아시다시피 저희 TI 제품은 이제 크게 EP 쪽이라는 데는 아날로그 쪽 제품이 있고, 아날로그 쪽에서도 저희 파워 제품이 있고, 파워 제품 쪽에서도 이제 뭐 LCDC, DCDC 하는 어떤 전원 솔루션뿐만이 아니고 이제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있습니다. BMS 내에서도 뭐 오늘 소개해드릴 같은 어떤 웨어러블 쪽 타겟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무선 충전 쪽 있고, 또 멀티셀 차징을 하는 그런 또 하이 퍼포먼스 또 배터리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에너지 하비스팅이라든지 어떤 그런 다양한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저희 TI 사이트에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단지 어떤 차징을 하는 차저 IC가 아니라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전체적인 파워 배터리 매니지먼트 솔루션이고 타겟하는 게 웨어러블 쪽이나 이제 IoT 쪽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웨어러블 쪽은 기존의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다른 타블렛 대비해서 사이즈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용량도 작습니다. 물론 뭐 AP나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소모하는 전류 작겠지만은 어쨌든 기존 대비해서 어쨌든 핸들링 파워는 좀 작고 거기에 적합한 어떤 배터리 차징 솔루션, 배터리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IoT나 웨어러블 쪽에서 필요한 어떤 요청 사항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칩 사이즈뿐만 아니라 토탈 본 구성하는 어떤 회로 부품 자체도 작아야 되고, 사실 지금 반도체 업체 쪽에서 이제 나오는 차저 IC들, 배터리를 차징하는 어떤 그런 IC들은 주로 포커싱이 지금 현재까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 쪽이고, 그리고 스마트폰 쪽이다 보니 차징 커런트가 뭐 1A, 2A 이상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차징 커런트가 한 1, 2A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쪽의 제품이 포커싱 되다 보니 아무래도 효율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도 다 그쪽으로 위쪽 부하라고 치면 아주 높은 쪽 부하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차징 솔루션 그런 차저 IC를 쓰다 보면 이런 IoT나 웨어러블 쪽에서는 어떤 고성능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웨어러블 쪽은 통상 뭐 커런트가 해도 배터리 총 용량이 뭐 한 300mAh, 200mAh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이 워킹하는 로드 구간은 아주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부하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하 쪽에서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독특한 아니면 웨어러블에 적합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하이 에피시언시의 어떤 솔루션이 이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새롭게 출시된 이제 BQ120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웨어러블에 쓰는 어떤 차저 I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파워 패스 IC라고 정확하게 봅니다. 파워 패스 IC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입력 전원이 들어왔으면 그게 그대로 시스템에 나가는, 그리고 이제 투 패스로 해서 그 입력 전원이 배터리에 충전되는 게 말 그대로 어떤 패스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의 IC인데,
저희 BQ120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어떤 베이직 펑션에다가 좀 더 부가적인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주가 기능 중 하나가 보시면은 그 1.8V라는 어떤 그 내부에 DC-DC 어떤 블럭이 인티그레이션 되어 가지고 시스템 파워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기존의 어떤 파워 패스 역할만 하던 차저 IC가 아니라 이제는 파워 패스 플러스 거기에 그 내부에 DC-DC 컨버터가 일단은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께서는 별도의 어떤 그 DC-DC 컨버터 설계가 필요 없고 이 IC를 쓰게 되면 바로 이 IC에서 바로 시스템 파워를 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디폴트 전압은 1.8V로 지금 되어 있지만은 이 IC가 지금 I2C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AP나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일단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AP나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쪽에서 파워가 빌딩이 되고 나면 1.8V 전압이 예를 들어서 3.3V 내지는 1.1V까지 약 100mV 스텝을 가지고 출력 전압이 어드저스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출력 전압이 이제 AP 쪽에서 컨트롤을 하다 보면 전압이 100mV씩 이렇게 스텝업, 스텝 다운 하게 되면 좀 더 어떤 시스템에 적합한 그런 시스템 전압을 그 AP가 캐치 설정을 하고 쓸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시스템 쪽에 1.8V 공급하지만 이 700나노암페어라는 콰이슨 커런트라는 거는 상당히 작습니다. 실제로 저희 경쟁사 제품들을 이렇게 보시면 800에서 900 정도. 사실 1mm 그러니까 1마이크로 이하로 떨어뜨리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콰이슨 커런트가.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출시된 제품, 저희 TI 제품군 내에서도 아마 이 콰이슨 커런트가 700나노암페어라는 건 상당히 좀 아주 상징성이 있고 아주 작은 전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웨어러블이나 어떤 IoT들은 그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이 뭐 리차저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어쨌든 뭐 쉽게 말씀드려서 유저가 배터리를 갖다가 어쨌든 오래 쓰는 게 타겟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 에피션시가 작아지려면 이런 어떤 콰이슨 커런트 같은 작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배터리 라이프가 어쨌든 익스텐션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타겟하는 게 이제 웨어러블 쪽, 그다음 IoT 노드, 특히 뭐 IoT라 하면 뭐 물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워낙 그 다양하기 때문에 뭐 어디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대기 오염을 senting한다든지 어떤 누수를 체크한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센서 노드가 있으면 그 노드 쪽에서 이런 제품이 적용이 되고 이제 그게 어떤 그 노드 안에 이제 BLE가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AP가 들어가야 되고 AP를 컨트롤하기 위한 어떤 파워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 어쨌든 하나의 어떤 조그마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아주 적합한 어떤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간단한 그 베네핏을 보시면 별도의 유저가 별도의 그 파워를 설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IC 내부에 1.1V부터 3.3V까지 파워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출력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DC-DC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어 IoT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IoT나 어떤 센서 같은 경우가 어떤 뭐 대기의 오염 내지는 어떤 그런 걸 센서한다 치면 항상 이걸 깨워가지고 센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뭐 10분 주기가 된다든지 뭐 하루 주기가 된다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하여튼 라이프가 항상 길어져야 되고 어떤 주기가 있는데 그럴 때 시스템이 완전히 스탠바이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대기 전류가 더 작아져야 되는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기 전류가 이제 저희 IC 같은 경우는 50나노암페어로 일단 작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것도 아주 이 스탠바이 모드 콰이슨 커런트가 50나노암페어라는 건 어쨌든 배터리의 롱 라이프를 개런티할 수 있는 중요한 팩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어떤 뭐 예를 들어 웨어러블이다 치면 웨어러블에 이제 IC가 들어갔다 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다 치면 그쪽에 이제 배터리 게이지가 표시되는 게 또 아무래도 유저가 입장에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배터리 전압을 디텍션하는 그 배터리 볼테지 모니터 블럭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푸시 버튼 컨트롤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뉴얼 리셋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뭐 웨어러블이라든지 어떤 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유저가 리셋을 하고 싶다 치면 어쨌든 매뉴얼 리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스크릿으로 꾸민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차저 IC뿐만 아니라 이런 푸시 버튼 IC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푸시 버튼 IC를 직접 인티그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 기능이 있고 이게 이제 매뉴얼 리셋인데 실제로 매뉴얼 리셋뿐만이 아니라 AP 쪽에서도 리셋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리셋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시스템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AP에서 컨트롤이 돼야지만 어쨌든 배터리가 롱라이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지는 뭐 꼭 항상 깨어 있을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치면 AP가 어떤 타이머를 통해서 일단 시스템을 껐다 켰다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리셋뿐만 아니라 리셋 기능도 내장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 벅 컨버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벅 컨버터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이제 DC-DC 쪽에는 저희 다른 어떤 파워 제품군은 이 벅 컨버터의 어떤 컨트롤 스킴의 어떤 다양한 그런 IP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벅 컨버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 컨트롤 심리스라고 해서 컨트롤 제어 방식이 이제 볼테지 모드랑 히스테리시스 컨트롤이라는 어떤 두 제어 방식을 멀지한 어떤 저희 TI 독자의 어떤 DCS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아주 빠른 로드 응답 특성을 갖고 있고 또 그다음에 저 경부하 쪽에서도 실제로 아마 10마이크로 암페 언더까지도 10마이크로 암페까지도 로드 전체적인 시스템 에피션시가 한 80% 이상 개런티되는 어떤 저희 DCS 컨트롤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위칭 프리퀀시를 저희가 3MHz까지 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위칭 프리퀀시가 높다라고 하면 유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작은 아웃풋 LC 필터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벅 컨버터의 어떤 고성능으로 인해서 조금 더 어떤 시스템을 좀 더 이렇게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차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어쨌든 이게 배터리를 충전하는 어떤 차저 기능이 메인이기 때문에 차저 전압을 세팅하는 차저 전압을 세팅하는 기능 이게 커런트 터미널 차저 볼테지를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외부에 회로적으로 차저 볼테지를 세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 IC가 지금 AP하고 I2C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I2C를 통해서도 차저 볼테지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징 커런트도 외부에 세팅을 할 수가 있고 I2C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프로텍션 개념에서는 커런트 리밋 스위치, 인풋 커런트 리밋을 이 인풋 커런트 리밋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실제로 이제 배터리하고 시스템이 지금 파워가 동시에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스템이 조금 더 많은 파워를 원한다. 좀 더 많은 파워를 원한다고 했을 때 입력은 이미 파워가 줄 수 있는 게 입력에서는 우리가 리밋을 걸어 놓겠죠. 왜냐면 입력에서도 줄 수 있는 파워가 이제 어느 정도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풋 파워를 리밋을 걸어 주게 되면 실제로 이제 시스템 워킹 중에서는 만약에 조금 더 어떤 시스템 쪽에서 많은 부하를 요구한다 치면 그때는 배터리 쪽에서도 이 출력을 공급을 해서 인풋 파워는 항상 어떤 리미테이션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플먼트 시스템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별도의 인풋 리밋, 커런 리밋을 세팅을 하는데 그 커런 리밋 세팅하는 것도 웹에서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I2C를 통해서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이 IC에 추가된 기능이 뭐가 있냐면은 LDO가 들어가 있습니다. LDO가 하나의 또 로드 스위치 같은 기능을 하는 LDO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웨어러블이나 이런 데 있어서 항상 파워가 켜져야 되는 시스템도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BLE나 라디오 쪽 같은 경우는 통신을 할 때만 파워가 켜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LDO나 LDO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하고 필요할 때만 출력 전압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DC-DC 쪽 들어가 있고 LDO, 로드 스위치 기능을 하는 LDO, 그다음에 볼테지 디텍터, 그다음에 푸시 버튼, 뭐 그렇게 일단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펑셔널적으로 그러니까 그 차저 쪽에서는 어떤 출력 전압, 그다음에 차징 전류, 그다음에 커런트 리밋 뭐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적인 측면은 살짝 이게 이제 2.5 x 2.5인데 제가 생각해도 좀 사이즈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기존 제품이 파워 패스 기능을 하는 물론 이제 차징 전류가 한 500mAh까지 되지만은 그거에 아마 3x3 이상이 되는데 여기
파워 패스뿐만 아니라 DC-DC, 그다음에 LDO 뭐 그런 기능까지 들어간 2.5x 2.5라면 웨어러블이나 그 IoT 쪽에서는 상당히 좀 어트랙티브한 그런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IC에서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이 여기 터미네이션 커런트입니다. 이 터미네이션 커런트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런 저희 TI뿐만 아니라 어떤 반도체 업체에서 이 차저 IC의 터미네이션 커런트는 통상 그 맥시멈 차징 커런트의 한 10% 정도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1A를 충전한다 치면 100ml에서 탭핑하고 10p가 됩니다. 그래서 완충됐다고 표시해 버리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하이파워 시스템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됐어요. 그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그 웨어러블 쪽에서는 배터리 용량이 기껏 해봤자 뭐 200mAh, 100mAh, 300mAh인데 거기서 10% 테이핑하면서 해버리면 배터리가 용량이 이만하다 치면 이 정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웨어러블 타깃일 경우에는 이 테이핑 커런트가 터미네이션 커런트가 어쨌든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실제로 업체에서는 1mA 언더에서 테이핑아웃 커런트를 세팅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웬만하면 10mA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웨어러블에 맞는 배터리, 그러니까 웨어러블용 배터리를 쓰는데 기존에 덩치가 큰 차저를 쓸 경우에는 그 배터리를 활용을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IC는 그런 터미네이션 커런트가 지금 보시면 500 마이크로암페어까지 일단 내렸습니다. 내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아무리 작은 배터리를 쓴다 치더라도 이 정도까지 내렸기 때문에 배터리의 풀 캐피시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터미네이션 커런트 이제 액큐레시인데 액큐레시도 상당히 높아요. 액큐레시도 상당히 강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액큐레시가 흔들리게 되면 실제로 이제 충전을 해서 쭉 가서 이제 CV 구간에 쭉 들어가면 차징 커런트 쭉 감소를 하는데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액큐레시가 안 좋으면 쭉 길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저가 봤을 때는 만충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미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차징 커런트, 그 터미네이션 커런트의 액큐레시라든지 그다음에 그 절대 레벨이 정확하게 관리되는 것 자체가 배터리를 충분히 쓸 수 있고 유저 입장에서도 좀 더 배터리를 길게 쓸 수 있는 어떤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웨어러블 쪽으로 타겟으로 이제 IC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터미네이션 커런트가 조금 더 낫는 저희가 이전의 IC 같은 경우 저희 TI IC 이전의 IC 같은 경우도 이 터미네이션 커런트가 1mA였어요. 그래서 1mA에서 500mA 마이크로암페어 낮추는 것도 상당히 크게 또 기술적으로 많이 좀 발전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터미네이션 커런트도 상당히 유저 입장에서는 아주 큰 베네핏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팩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적으로 측면으로 보시면 뭐 IoT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쪽이 있는데 뭐 웨어러블 쪽을 보시게 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블루투스 헤드폰, 블루투스 헤드셋 이쪽은 다 써야 되겠죠. 일단 다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뭐 어떤 그런 요런 뭐라고 해야 되나 HRM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심박 센서나 이런 것들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어떤 헬스류의 어떤 웨어러블 기기도 다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된다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DC-DC 기능이 반드시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개의 또 DC-DC도 필요할 거고 또 LDO, 로드 스위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IC가 사실은 뭐 IC 안에 어떤 기능을 직접 했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거의 PMIC화 됐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현재 그런 삼성에서 어떤 그런 추세는 삼성에 이제 최근에 나온 뭐 기어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특화된 어떤 웨어러블 IC를 쓰지는 않고 사실은 PMIC를 써요. 왜냐하면 이제 PMIC에 어떤 이런 기능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PMIC 처리를 많이 하지만 갈수록 액세서리류가 늘어나게 되고 하게 되면 이 웨어러블 전용 IC를 디스크리트로 꾸미게 되는 어떤 그런 디자인 횟수가 많이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MIC를 제외한 모든 디스크리트 솔루션이라고 하고 그럴 때 이제 이런 웨어러블 기기에서는 새로 나온 저희 칩 솔루션이 이제 거의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사실 경쟁사도 뭐 준비를 하겠지만 현재 마켓에서는 이렇게 300mA 차징 커런트가 지금 300mA인데 300mA 정도 되는 어떤 특화된 어떤 솔루션을 좀 보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또 있다고 해도 사이즈가 저희 사이즈처럼 2.5x 2.5보다는 많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이즈가 어쨌든 중요하기 때문에 웨어러블 쪽에서는 어떤 조금 더 많은 장점이 어플리케이션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뭐 IoT 쪽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공기 오염도, 레디에이션 레벨 테스트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자산 트래킹하는 것들 모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IoT 노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IoT 노드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뭐 어떤 공기 센서, 어떤 뭐 레디에이션 센서를 하든 어떤 센서가 있고 그 센서를 중심으로 어쨌든 어떤 조그마한 어떤 AP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AP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는 AP에 필요한 전원이 필요하고 그 전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어쨌든 그 배터리를 관리하는 통합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웨어러블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이 IoT가 엄청나게 그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다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이런 그 어떤 액티비티 모니터 어떤 기계가 있다고 했을 때는 사실 그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희가 블럭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AP가 있다고 치면 기존에 이제 뭐 5V 이게 이제 뭐 USB 파워가 될 수도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웨어러블이라 치면 아무래도 무선 충전에서도 파워가 되겠죠. 그래서 통상 이제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5V 출력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기존의 빅주 24, 23이라고 해서 이제 파워 패스 IC인데 이 파워 패스 IC를 통해서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충전을 하면서 별도로 이제 DC-DC 스위처, DC-DC 컨버터가 필요하겠죠. DC-DC 컨버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별도의 또 그 BLE 통신하기 위해서 이제 라디오 쪽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AP 쪽에서도 그 아까 말씀드린 푸시 버튼 컨트롤러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전체 블록화된 기능이 필요한데 있어서 요 기능 중에 저희 IC 같은 경우가 일단 차저 IC, LDO, DC-DC, 푸시 버튼까지 일단 원칩에 인티그레이션을 했고 굳이 이걸 디스크릿으로 이렇게 꾸민다라고 했을 땐 아까 말씀드린 저 리니어 차저, 그러니까 파워 패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건 단지 파워 패스인데 5V가 들어오면 AP 쪽으로 시스템 쪽으로 5V가 나가고 그다음에 리튬이 충전하는 패스, 파워 패스가 구성된 차저가 붙고 통상 저희가 리니어 차저라고 이제 업체에서 부르면 리니어 차저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파워 패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IC입니다. 그래서 저희 TI도 BQ23이라고 해서 이것도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이 디바이스 그냥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 삼성의 블루투스 헤드셋에서는 모든 헤드셋은 이 디바이스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인기 있는 IC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새로 나온 IC가 아마 이런 기능을 다 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232 아까 말씀드린 차저 IC가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TPS 62740이라고 해서 저희 그 알프스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그 DC-DC 쪽에서도 이제 조금 더 파워 용량이 작은 어떤 그런 제품군인데 별도의 DC-DC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푸시 버튼 컨트롤러라고 해서 이제 푸시 버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디스크릿하게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사이즈가 큰데 이 세 기능이 저희 그 배터리 그 토탈 그 매니지먼트 솔루션 그러니까 IC 안에 다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이즈적으로 상당히 그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베니핏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서머리를 하자면 우선 저희 새로 나온 BQ120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주 작은 IQ 커런트를 통해서 어쨌든 배터리 롱 라이프를 어쨌든 개런티를 하고 또 하나의 장점은 I2C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I2C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P가 차징 전압을 세팅한다든지 차징 커런트를 세팅한다든지 인풋 커런트를 갖다 세팅한다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그 AP랑 AP 쪽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좀 더 이렇게 지능적으로 일단 유저가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50나노암페어라는 신 모드가 개런티가 됩니다. 이건 IC 내부적으로도 배터리에서 전체 시스템으로 가는 어떤 패스를 컨트롤 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전체 사이즈는 2.5 by 2.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밀리도 저희가 지금 제품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IC가 나오기까지는 아무래도 별도의 저희 TI가 갖고 있는 AP들이 다 일단 IP들이 다 머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DC-DC 쪽, 그다음에 차징 커런트 특성, 아까 말씀드린 그런 터미네이션 커런트의 어떤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던 점들, 이런 것들이 다 머지가 돼서 아마 제품이 출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이 에피션시인데 보시면 시스템 전압이 1.2V, 1.8V 이렇게 출력을 가변할 수 있는 거는 AP 쪽에서 I2C를 통해서 출력을 다 가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들어가는 전압이 1.8V가 될 수도 있고 3.3V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1.2V가 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10마이크로암페어에서도 효율이 거의 다 80% 이상 개런티가 됩니다. 참고로 저희 경쟁사 쪽에서는 아마 10마이크로암페어 쪽에서 효율이 아마 요 밴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80%를 넘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80% 넘겼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어쨌든 요 10마이크로 아주 이런 낮은 로드 대역에서도 효율이 아주 높습니다. 같은 경우. 뭐 테크놀로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블록 다이어그램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DC-DC 블록이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고, 이쪽에 LDO 쪽이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고, 배터리 쪽이 일단 출력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쪽에서 시스템적으로 가는 쪽에도 이렇게 백투백 FET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방 제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도 커런트가 새는 리키지 커런트를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블록 다이어그램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보시다시피 별도의 DC-DC 블록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차저, 벅, 블루투스 통신, 배터리 모니터, LDO, 컨트롤러, 백패드. 그래서 이 IC가 요만큼의 어떤 기능들이 다 이렇게 머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